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2021년 3월 5일 금요일 경칩입니다. 그래서 아까 점심에 나가보니까 굉장히 이게 화창한 봄날이에요. 그래서 우리 현장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님들도 이렇게 새로 나온 새순이나 또 곧 꽃이 피어나겠죠. 이렇게 중년 이후에 인생이 이렇게 활짝 피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요양보호사님들이 이제 취업을 하실 때, 그리고 또 앞으로 내가 취업을 하고 싶은 기간을 이렇게 또 우리 요양보호사님도 잘 선택을 하셔야 되죠. 가능하면 좀 우수한 기관들, 또 이렇게 좀 업력이 있고 또 안정적으로 좀 운영이 되고 또 시스템이 잘 정비되어 있는 이런 기관에 취업을 하셔야 되겠죠. 물론 뭐 최근에 이렇게 또 뭐 신설하는 기관들도 많이 있기는 합니다. 뭐 그런 기관들이 다 뭐 우수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고요. 뭐 또 새로 신설하는 기관들 중에 뭐 우수한 기관들도 많이 있겠죠. 하지만 우리 요양보호사님들이 좀 더 이렇게 좋은 기관들을 선택할 수 있는 정보를 좀 드리고 싶고요. 참고로 저희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의 이제 이 기관들은 2008년부터 이제 시행을 하는데 워낙은 국가에서 다 운영을 하면 좋죠. 근데 이제 국가에서 이 지금 현재 거의 한 70만 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이 장기요양 보험을 이용하고 계시는데 국가에서 다 시설도 투자하고 인력도 고용해서 뭐 직접 고용을 하려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민간에 2008년 당시 이 민간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대한다는 이제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민간에서도 시설에 대한 요건, 인력에 대한 요건, 뭐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없으면 신고를 하면 설치를 하는 그래서 이제 비교적 장기요양 기관 사업을 설치가 그닥 어렵지 않도록 이렇게 많이 풀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한 3년이 지난 한 2010년 정도 되니까 이미 이제 막 포화 상태가 되고 뭐 심지어 방문요양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과포화 상태죠. 이러면서 당연히 이제 기관들이 늘어나면 뭐 서비스의 질도 좋아지면 좋겠는데 과포화 상태가 되면 어떤 서비스의 질 관리가 좀 안 되고 또 종사자 처우에 대한 문제가 생기고 이러면서 공단에서는 한 2010년부터 평가를 하기 시작합니다. 기관에 대한 평가를요. 네, 그래서 3년에 한 번씩 저희 장기요양 기관들은 이제 평가를 받게 돼 있는데요. 건보공단에서 하는 평가는 그냥 이런 대충 하는 평가가 아닙니다. 노인 장기요양 보험은 건보공단에서 이제 2010년부터 평가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건보공단에서 하는 평가는 공공에서 하는 평가이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전문적인 평가입니다. 그래서 기관에 대한 평가, 기관이 이제 이런 운영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는지, 그 다음에 또 법적으로 어떤 시설이나 인력에 대한 요건을 잘 갖추고 있는지, 또 기관의 운영 규정이라든가 또 각종 이런 매뉴얼이나 뭐 이런 대응 지침을 잘 갖추고 있는지, 특히 교육이라든가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한 교육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라든가 또 뭐 여러 가지 또 종사자들을 위한 교육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잘 하고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보고요. 또 종사자 관련해서는 종사자에 대한 어떤 처우라든가 또 이 종사자에 대한 어떤 이 서비스 질 관리 교육이라든가 또 종사자 여러 가지 복리 후생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또 평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현장에 이제 방문을 해서 어르신과 종사자에 대한 평가를 현장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장기요양 기관의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이제 서류가 기본이 돼야 되기는 하죠. 근데 옛날에 이제 초창기 평가 받을 때는 저희가 뭐 서류만 막 잘해 놓으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서류는 기본이고 현장 평가를 했을 때 실제 종사자가 제대로 서비스를 잘 이렇게 제공을 하는지, 또 어르신들이 이 서비스에 대해서 만족한지, 또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계획을 하고 그거에 대한 서비스를 잘 이행을 하고 관리를 하는지 뭐 이런 현장 중심으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강화가 됐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제 평가를 잘 받은 기관하고 뭐 실제 서비스를 잘하느냐 하고는 조금 갭이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현장 중심으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갭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요양보호사님들이 이제 취업을 하실 때 혹은 취업을 할 기관들을 이렇게 선택을 하실 때 가능하면 좀 우수한 기관 또 이렇게 업력이 좀 있어서 시스템이 잘 안정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는 기관들에 취업을 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그런 정보를 좀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장기한 기간에 또 문제가 뭐냐면 지금 전국에 거의 수십만 개의 장기한 기관, 서비스 제공 기관들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방문 요양 기관을 예를 들면 방문 요양 기관들이 사실 방문 요양은 굉장히 좀 이게 사업을 진입하기가 이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투자금이나 뭐 시설이나 인력에 대한 요건이 뭐 사실 그렇게 까다롭지 않아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으시고 또 이 업에 관심이 있고 이런 이제 분들은 이제 퇴직한 분들이나 뭐 자영업을 하다 접으신 분들이나 또 뭔가 일을 하다가 잘 안 되셔서 뭐 이런 분들이 또 방문 요양 사업을 많이 하시려고 들어오시죠. 뭐 그러다 보니까 특히 방문 요양 같은 경우에는 수급자가 이제 20명 이내에 이런 그 좀 영세한 기관들이 전체 방문 요양 기관의 한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세한 기관들이 좀 많이 난립을 하다 보니까 종사자에 대한 처우나 그다음에 또 뭐 이런 그 서비스 질 관리 부분에 좀 문제가 많죠. 그리고 또 초창기 저희 방문 요양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요양보호사님들이 이렇게 근로자로 인정이 안 돼서 초창기에는 그냥 그 사업소득세 3.3%만 공제하고 이렇게 급여를 드렸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요양보호사 협회들의 이제 권익보호 활동이라든가 시민단체 이제 활동들에 힘입어서 요양보호사가 근로자로 인정이 되고 4대 보험 의무 가입하도록 하고 있고 근로자로 인정하도록 이렇게 되면서 이제 많은 것들이 처우가 개선이 됐죠. 또 뭐 요양보호사님들 중에 과거에 활동하셨던 분들 중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지금은 세금을 많이 떼서 월급이 적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세금이라기보다는 4대 보험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근로자에 대한 어떤 최소한의 어떤 권익 보호죠. 그리고 이제 퇴직금도 받을 수 있고 또 기간의 문제로 이제 실업 상태가 됐을 때는 실업급여도 받으실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최소한의 어떤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까워하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장기요양 기관들이 많이 특히 방문 요양 기관들이 난립을 하다 보니 우리 요양보호사님들이 어디 좋은 기관을 어떻게 이런 정보를 찾을까 고민을 하실 텐데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네이버 포털 사이트죠, 인터넷. 자, 그래서 검색을 하는 거는 컴퓨터로 하실 수도 있고 스마트폰으로 하실 수도 있으세요. 네, 그러신데 스마트폰으로 하게 되면 일단 화면에 글씨가 좀 작게 보이고 또 뭐 엑셀이라든가 뭐 PDF 파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열릴 수도 있어요. 이걸 설치를 하지 않으면 좀 불편하시죠.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이런 정보는 컴퓨터로 이렇게 검색을 하시고 또 스마트폰을 잘 활용하시는 분들은 뭐 스마트폰으로 찾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이 기관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기 위해서는 먼저 네이버나 그다음에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그 검색을 하시면 되는데요. 스마트폰은 이제 화면이 좀 작고 또 뭐 엑셀이나 PDF나 한글을 볼 수 있는 이런 앱을 깔으셔야 되기 때문에 또 뭐 이게 안 깔려 있는 분은 좀 불편하실 수도 있죠. 글씨도 작고. 가능하면 인터넷으로 검색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또 뭐 스마트폰을 잘 활용하시는 분은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보셔도 되겠죠. 자, 그래서 인터넷 네이버에서 노인 장기요양 보험을 먼저 이렇게 노인 장기요양 보험을 검색을 하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 장기요양 보험 홈페이지를 이제 클릭을 하시면 접속이 됩니다. 자, 이 사이트는 그 건강보험공단의 노인 장기 요양보험 포털 사이트예요. 그래서 저희 장기요양에 사업을 하는 기관들은 여기에 등록을 하고 공인인증서를 등록을 해야지만 저희가 그 어르신 스케줄 관리라든가 그다음에 공단 그 부담금을 청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예요. 그래서 이 서비스 제공 기관들은 여기에 다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노인 장기요양 보험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장기한 기관을 검색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여기 오른쪽 상단에 보면 빠른 메뉴가 있어요. 여기에 장기 요양 기간 찾기를 누르시면 자, 본인이 이제 취업하고 싶은 지역 여기에 이제 이렇게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저희는 광진구에 있어요. 서울시 광진구. 자, 서울시 광진구 급여 종류는 뭐 방문 요양기관에서 일을 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했을 때 검색을 쭉 하시면 방문 요양기관에 대한 정보가 하단에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희 광진구는 방문 요양기관이 한 76개 기관이 있어요. 그 중에 첫 페이지에 이렇게 노출이 되는 이 기관들은 최우수 기관이나 우수 기관들입니다. 그래서 A등급을 받은 기관이 최우수 기관이고요. 그다음에 B등급을 받은 기관들이 우수 기관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최우수 등급을 받은 기관이나 우수 등급을 받은 기관들은 뭔가 기관 경영이나 종사자에 대한 처우나 또 어르신에 대한 서비스 질 관리를 그만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수한 이런 평가를 받았겠죠. 그래서 이런 그 최우수나 우수 기관들이 이게 첫 페이지에 이게 먼저 노출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기관의 이름이나 전화번호나 주소나 또 블로그로 이동하면 이 기관의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을 또 이런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그러면 또 맨 끝에 페이지로 한번 가볼까요? 자, 끝에 페이지에 가면 이제 아직 평가를 받지 않은 기관들,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또 C나 D를 받은 기관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를 아직 받지 않았다는 기관은 신설기관이죠. 아직 3년이 되지 않은 신설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 장기한 기관들을 이제 뭐 민간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사업을 하다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폐업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또 다른 사람의 명의로 또 이렇게 다시 이게 설치를 하고 이러다 보면 이제 계속 폐업하고 신규 설치하고 뭐 이렇게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이런 폐해를 막으려고 이제 그 법이 통과가 돼서 더 이상 안 되지만 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장기한 기관들이 문제가 있던 기관들이 뭐 편법이나 아니면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문제, 장기한보험법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받아서 뭐 중지가 되거나 폐업을 받은 기관들이 그냥 폐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뭐 가족의 명의로 이렇게 다시 설치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시행이 되면서 거기에 이제 최대 피해자는 요양보호사님들이죠. 그래서 뭐 퇴직 이 기간이 이제 단절이 된다든가 퇴직금이 이렇게 계속 적립이 돼야 되는데 혹은 또 장기 근속 장려금을 받으셔야 되는데 이게 단절이 되다 보니까 뭐 어쨌든 그 요양보호사님들한테는 피해가 되죠. 그래서 뭐 그렇다고 최근에 또 이렇게 신설이 되는 기관들이 다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 기관들 중에서도 뭐 운영을 잘하는 기관들이 있을 거고 뭐 이렇게는 하겠는데요. 어쨌든 요양보호사님들이 여기 정보를 통해서 이렇게 기관에 대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어르신들, 등급을 받은 어르신들이나 보호자님들께서도 어디가 좋은 기관일까 이렇게 선택을 하실 때 그냥 아무 기관이나 선택하시지 마시고 노인장기양보험 홈페이지에 이렇게 들어오셔서 기관에 대한 정보를 보시면 대략 이 기관이 어느 규모고 그 다음에 또 평가에서 이제 뭐 어떤 기관이고 이런 것들을 검색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자, 또 하나는 그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건보공단에서도 이렇게 그 기관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3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지자체마다 뭐 지금 이제 서울시를 예를 들고 있어요.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또 장기한 기관들을 이렇게 평가를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건보공단보다는 좀 더 이렇게 강화된 규정을 적용을 하기도 해요. 뭐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그런 평가를 통해서 뭐 노인요양시설 또 뭐 서울형 데이케어 센터 또 서울시 좋은 돌봄 방문요양기관 이렇게 지정을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민간에서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보조금을 통해서 기관의 운영이나 종사자 처우나 종사자의 복리 후생을 지원하는
이런 그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렇게 또 지자체에서 좋은 돌봄 기관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은 이런 기관에 대한 정보가 있는 게 좋으시겠죠?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서울시 이렇게 검색을 하시고요. 자, 서울시 홈페이지로 클릭을 하십니다. 아마 서울시 복지재단에서도 검색이 가능하실 거예요. 지금은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분야별 정보에 들어오면 복지 정보가 있어요. 그러면 복지를 또 클릭을 하시고, 네, 여기서 가족 복지를 들어오시면 뭐 여기에 여러 분야가 있는데 이 중에 이제 어르신 복지로 이제 저희는 들어가야 되겠죠. 우리 장교양보험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왼쪽에 보면 서울형 어르신 돌봄 시설이 있습니다. 네, 여기 보면 이제 서울형 좋은 돌봄 인증 방문 요양기관, 또 서울형 좋은 돌봄 인증 데이케어 센터, 또 서울형 좋은 돌봄 인증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대한 안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울형 어르신 돌봄 시설 좋은 돌봄 인증제란에서 이제 이런 설명이 되어 있는데 민간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도 원칙대로 하고 있고 좋은 돌봄을 이렇게 제공하는 기관들의 서울시에서 운영이나 뭐 이런 그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아니면 복리후생을 지원하는 이런 제도이죠. 자, 먼저 서울형 좋은 돌봄 인증 방문 요양기관을 보면 방문 요양기관에 대한 좋은 돌봄 인증은 2019년 11월쯤에 시범 사업으로 시작을 해서요. 작년 6월부터 이제 본 사업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좋은 돌봄 방문 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한 4개 있어요. 참고로 서울시에 방문 요양기관을 하는 기관들은 4,000개가 넘습니다. 그 중에 이제 좋은 돌봄 인증 방문 요양기관이 한 4개 정도가 있고 시범 사업 기간 동안 한 3개 정도가 있었죠. 네, 이걸 한번 클릭을 해볼까요? 네, 그러면 서울형 좋은 돌봄 인증 방문 요양기관에 대한 안내가 쭉 나와 있고요. 여기 보면 이 목록에 대한 것을 이제 클릭을 할 수가 있죠. 자, 여기 보면 서울에 4개 구에 4개 기관이 있네요. 광진구에는 이제 저희 열린재가 노인 지원 서비스 센터가 이제 좋은 돌봄 인증 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중랑구 같은 경우는 유린 원강 방문 요양센터, 또 은평구에는 인덕재가 노인복지센터, 강서구는 국민재가복지센터 뭐 이런 기관들이 서울형 좋은 돌봄 인증 시설 명단으로 지정이 돼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서울형 좋은 돌봄 인증 방문 요양 기관이 되다 보니까 물론 서류는 굉장히 복잡해요. 이걸 다 서류로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저희 종사자들을 위해서 작년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 코로나를 위한 이런 마스크부터 시작해서 작년에 이게 굉장히 마스크 때문에 고생을 했잖아요. 그럴 때 우선적으로 저희 종사자들 마스크 먼저 지원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뭐 손소독제라든가 또 현장에서 어르신들 목욕시키거나 또 기저귀 케어 할 때 필요한 이런 장갑들이 있죠. 비닐 장갑 가지고는 곤란합니다. 이게 감염, 이게 예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제 라테스 장갑인데 이제 감염 관리가 되는 이런 라테스 장갑도 지급을 해드리고요. 또 뭐 이런 요양보호사님들이 이제 이런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리잖아요. 그래서 요양보호사님들을 위한 여러 가지 근골격계 이제 질환 예방을 위한 용품들도 지급을 하고 또 요양보호사님들이 이제 어르신 댁에서 이렇게 서비스를 하다 보면 뭐 손을 베이거나 또 뭐 이렇게 조금 부딪혀서 다치실 수 있잖아. 이런 응급약품도 이제 지급을 해드렸고요. 또 이 요양보호사님들이 어떤 힐링 프로그램, 요양보호사님들이 감정노동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힐링 프로그램도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뭐 교재 이런 서적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뭐 힐링 프로그램을 뭐 이 작년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하긴 했지만 영화라든가 연극이라든가 나들이라든가 외출 뭐 이런 관광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노는 게 아니라 힐링을 위해서 요양보호사들이 즐겁고 행복해야 또 좋은 서비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라든가 복리후생이라든가
또 뭐 이런 기관의 이제 여러 가지 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이런 비용들을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좋은 여건에서 활동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또 위로 올라가면 서울형 좋은 돌봄 인증 데이케어 센터가 있습니다. 여러분, 데이케어 센터는 주야간 보호센터라고 하죠. 그래서 이 데이케어 센터를 보면 데이케어 센터에 대한 이제 기본 요건, 서울형 좋은 돌봄 데이케어 센터. 보통 요런 현판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간판 혹은 현판인데요. 서울시 좋은 돌봄 인증기관이라는 이런 현판을 이렇게 그 인증을 해서 걸어 놓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서울시 좋은 돌봄 기관들은 이런 간판을 이렇게 부착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판에 이런 게 보이면 서울에서 좋은 돌봄 기관으로 인증받은 기관이로구나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말 기준 데이케어 센터를 보면 인증시설이요. 서울에 191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191개가 있는데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기관에 소속이 돼서 활동하면 좋겠죠. 참고로 이런 그 기관들은 그 자체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렇게 채용 공고를 합니다. 요즘은 거의 다 인터넷을 통해서 채용 공고를 하고 있죠. 그래서 워크넷에 이제 이렇게 구직 신청을 하시고 뭐 구청에 취업 지원을 하고 뭐 이런 것도 필요하시기는 한데요. 이렇게 좋은 기관들을 이렇게 검색하셔서 그 기관에 이런 인력을 채용하는 공고를 보시고 이렇게 지원을 하셔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위로 올라가면 서울형 좋은 돌봄 인증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대해서 나와요. 자, 그래서 이 기관들을 또 이렇게 쭉 밑에 와서 검색을 해보시면 작년 2020년 12월 말 기준 서울형 좋은 돌봄으로 인증받은 이런 노인의료복지시설, 요양시설이죠. 52개나 있습니다. 52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각 지역별로 이렇게 다 이렇게 인증을 받았는데요. 가능하면 이런 기관들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검색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좋은 기관에 이렇게 연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렇다고 뭐 평가를 뭐 잘 못 받은 기관이나 신설 기관들이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닙니다. 단지 이제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이 이게 신고돼서 이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난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종사자에 대한 처우라든가 그 다음에 또 서비스 질 관리 부분에서 이제 그동안 문제가 많이 돼 왔고 아직도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평가도 이렇게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 이렇게 좋은 돌봄 기관으로 인증도 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이렇게 지역 내 본인이 활동하고 싶은 이런 지역에서 좋은 기관들을 선택을 해서 입사를 하는 게 아무래도 장기간 근무를 하실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될 것 같아서 안내를 드리고요. 또 뭐 신설기관이나 뭐 평가를 잘 못 받은 기관들도 또 그게 계기가 돼서 또 더 좋은 우수한 기관으로 또 개선을 해 나갈 수도 있고 또 신설기관들이 노력을 해서 또 좋은 기관이 되도록 뭐 노력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어쨌든 그 기관에 대한 정보를 보시려면 이렇게 건보공단의 노인장기양보험 포털 사이트 혹은 서울시의 이런 어르신 이런 복지 분야에서 서울시 좋은 돌봄 인증기관을 이렇게 검색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기관에 취업하셔서 이렇게 장기적으로 일을 하면서 보람도 갖고 또 생계에도 도움이 되시고 또 이렇게 중년에 이렇게 잘 준비하셔서 본인의 노후를 준비하실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